안녕하세요. 동안사랑 김원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볼처짐 없는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궁금한 질문도 많이 올리셔 주셨습니다. 사실 윤곽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데 이 수술을 하고 났더니 더 나이 들어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예상치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로 지금 당장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은근히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예방하는 수술 기법이 어떤 거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린 것도 분명히 고객들한테 중요한 정보 제공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오늘 사각턱 축소를 뭐가 중요한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얼굴을 크다고 했을 때 대부분 정면의 거울을 보면서 아, 내 얼굴이 크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면에서 얼굴을 딱 봤을 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그 가로로 볼 때 가장 돌출된 부위가 이쯤이라고 치면요.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면 여기가 뼈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정면에서는 이쯤인데 옆에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각턱 축소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자꾸 여기를 이렇게 깎아서 얼굴을 작게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깎아도 사실 정면에서는 별로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수술 기법이 좋아져서 그걸 컨비네이션으로 많이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메인과 주와 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얼굴이 작아지려면 정면에서 얼굴이 작아지는 게 더 중요하고 정면에서 얼굴이 더 작아지려면 이런 각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겠죠. 네,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골격 모양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좀 들면 이 모형은 대부분 서양 사람들의 두상을 가지고 만든 모형입니다. 서양 사람의 골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양이랑 다르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각도, 얼굴의 폭을 결정하는 이 각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껍다가 이 쭉 후반 뒤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뼈가 되게 얇아요. 두껍다가 얇아집니다. 네, 본인이 한번 뼈를 만져보시면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뒤로 갈수록 뼈가 더 두껍습니다. 한국인은 이래요. 서양 사람과 다릅니다. 서양 사람은 여기가 얇고 한국 사람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이 폭이 각도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크게 보이는 이유가 뼈가 벌어진 데다가 여기 뼈가 두껍기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각을 아무리 줄여봐야 정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정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모아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장자리에 불필요하게 두꺼운 뼈를 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서양인의 뼈처럼 만들자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넓은 이 면적의 겉에 뼈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딱딱한 뼈, 안에 딱딱한 뼈, 가운데 말랑말랑한 뼈 세 겹인데 겉에 피질고를 이 마른 목골의 뼈를 딱 띄는 겁니다. 걱정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다 안쪽으로 지나가고요. 겉에 이제 뼈가 떨어져도 안에 말랑말랑 뼈가 다시 딱딱한 뼈로 바뀌거든요. 어쨌든 여기 뼈가 좀 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게 들어가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얼굴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들어가는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진짜 작아지기 위해서 사각턱 축소를 하려고 하면 여기가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게 더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턱선으로 볼 때 이 각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어야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겁니다. 서양에서 유명한 그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그 여성분을 굉장히 대단한 미인으로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으로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각졌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각진 얼굴이란 말이에요. 각진 얼굴이 서양에서는 예쁘대요. 우리는 각진 얼굴이 싫다 그러고요. 근데 미라는 게 어느 정도 그 나라별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다르지 않습니다. 각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각을 많이 없애는 수술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없앨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없애니까 여기 각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성향이 되니까 얼굴이 굉장히 앞으로 쏠린 듯한 느낌이 되고 상당히 어색한 턱 라인이 되죠. 그래도 정면 얼굴은 획기적으로 좋아지진 않고 이게 과거에 했던 사각턱 축소술의 방법의 큰 맹점이고요. 지금은 많이 보완이 돼서 먼저 이 두께를 얇게 하고 이 각을 많이 줄이지 않고 라인만 살짝 이렇게 각도만 약간 90도에 가까운 이 예각에서 둔각으로 바꾸는 각도 조정만 약간 완만하게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얼굴을 작게 하는 거 그리고 볼처짐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기를 너무 많이 없애버리면 볼처짐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계단을 생각하면 돼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계단의 일부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요, 이 덮고 있는 이 피부 조직이 더 남아돌기 때문에 더 처져 보입니다. 이 두께가 얇아지는 거는 계단을 팍 없애는 게 아니라 계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단의 높이만 살짝 얕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덮고 가기 때문에 심하게 처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각턱 축소를 너무 겁내실 건 아니고 폭을 줄이는 그런 사각턱 축소술을 하고 그 다음에 리프팅을 이후에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크게 무리되지 않고 할 수 있고요. 이 각을 많이 줄이지 않으면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각을 너무 없애는 수술하면 2차 각이 생기거나 상당히 어색한 턱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각을 살리면서 완만하게 턱선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 가급적 이게 각이 나쁘지 않으면 각을 거의 줄이지 않고도 그냥 두께만 줄이는 식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이 어느 정도 살아났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도 충분하게 정면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